네, 안녕하세요. 희생교실의 희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론 수행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해보는 거에서 조금 긴장도 되고 하겠지만 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역사 토론 수행평가 안내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왜 하는지, 채점 기준은 무엇인지, 토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유의사항은 뭔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왜 하냐 이거요. 도대체 선생님 토론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토론이라 하면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의 소리를 경청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일이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이야기만 하는 거, 나의 이야기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이런 능력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수행평가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같이,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배워가는 거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현실은 평가에 들어가니까요, 이 평가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은 5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역사 사실을 이해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 사실에 맞게 말했느냐입니다. 그래서 20점, 15점, 10점이라고 하는데, 역사 사실에 맞게, 여러분들이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면 당연히 만점을 주고요, 계속해서 틀린 말을 하면 선생님은 점수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었는데 1500년에 건국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깎이겠죠.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팩트에 맞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인에서 그냥 팍 퍼와가지고 막 얘기했다가 선생님 들었을 때 이거 역사적 팩트에 맞지 않으면 선생님 깐다, 이런 거 유의를 하셔야 한다. 두 번째는요, 논제 파악 능력이요. 토론의 논제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뭔 말이냐? 토론의 주제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에게 질문한 친구의 그 논제에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A 친구가 A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A 다시로 반박을 해야지 B로 반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배들이 이거에 많이 틀렸어요. 분명히 A라고 입론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반박할 때 A 다시를 반박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은 내용을 반박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명확하게 아시고 토론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 적기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맞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가장 막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겁니다. 합리성이요. 여러분들 주장을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거다는 거 지겹도록 했잖아요. 어떤 게 합리적인 근거인지 선생님 계속해서 피드백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못해도 2가지 이상의 근거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가지 이상의 근거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장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근거를 제시하셔야 선생님이 만점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요, 상대 토론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론은 내 주장만 펼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말을 뚝 끊고 내 주장만 하는 거 정말로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상대 토론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 그 경청이라는 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른 데 보고 여러분들 말을 듣는다고 하면 이게 듣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과연 이게 경청일까요?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보는 건 누군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얼마나 바라보느냐. 이거 경청 점수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방의 의견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냥 무조건 적기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꼭 그 친구의 이야기할 땐 들어주고 필요한 건 적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옳으니까요. 꼭 많이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점수를 역시 많이 까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토론지를 작성해요. 선생님 세 모둠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토론을 진행하는 모둠 이외의 다른 친구들은요. 이 토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거에 맞게 토론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항상 이 토론지 작성에서 점수를 꼭 딱 보는 부분은 자신의 생각이요. 역시 내 생각도 주장, 이유, 근거로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잘 작성해줘야 선생님 만점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토론 개인 평가지예요. 순서는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요. 입론 1, 2, 그 다음 입론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론 1, 2, 3 아니면 입론 3하고 반론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한 내용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쓰고 별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토론 때 나온 이야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죠. 내 생각입니다. 이 토론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는데요. 뭐 찬성 측이 잘했다. 반대 측이 잘했다.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장, 이유, 근거를 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장, 이유, 근거. 그러니 토론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장, 이유, 근거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 토론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꼭 상대 토론에 대해서 잘 듣고 적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토론 순서를 이야기할게요. 토론은요, 입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찬성 측부터 입론을 시작해요. 반론은 반대 측부터 하고요. 그래서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며 그 다음 반대 측 입론을 듣고요. 찬성 측 다시 입론 두 번째 듣고 반대 측 두 번째 듣고요. 뭐 상대 찬성 측이 입론이 하나 더 있으면 역시 입론 세 번째 듣습니다. 그리고 교차 질의가 있는데 이 교차 질의는 상대 팀에게 그 말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 반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논리 허점.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여기다 출처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출처가 확실한 건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출처를 잘 남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론할 때는 역시 반대측 먼저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세 번째 친구들까지 합니다. 그래서 입론이 3명일 수 있고요. 또는 반론이 3명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입론과 반론이 끝나면 자유토론 시간이 제공됩니다. 자유토론은 선생님에게 사회자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면요.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하면 선생님이 적정하게 발언을 적게 한 친구들 위주로 주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토론을 하게 하고요. 그 토론은 입론을 다시 제시하셔도 돼요. 내가 제시하지 않았던 다른 입론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론 중에 반론해서 다 반박하지 못했던 다른 것을 반박해도 됩니다. 또는 내가 다른 친구가 반론한 걸 다시금 재반박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토론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역시 교차질의로서도 자유토론을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유의사항은요. 주장에는 이유와 근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피드백한 거 기억할 겁니다. 선생님 깐깐하게 보죠? 토론 때는 더 깐깐합니다. 토론 때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와 근거를 뜬구름 잡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적절한 이유와 확실한 출처가 담긴 근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론 순서와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을 안 했는데요. 입론은 무조건 2분 이내로 자르셔야 돼요. 반론도 2분 이내로 자르셔야 합니다. 그 이상 가시면 선생님이 끊을 거예요. 선생님이 시간을 재고요. 2분이 넘으면 중지시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언을 다 못했으면 당연히 다 못한 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근거를 다 못 말해서 점수를 깎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맞다,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자유토론은 보너스 점수 시간이에요. 자유토론에서 발언하는 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유토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더 많은 점수를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자유토론 때 깎이는 경우에는 논제를 파악 못하는 거 말고는 깎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보너스 점수니까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와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라는 것과 토론의 승패를 결정지어요.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방청객들한테 찬성 측이 잘했는지 반대 측이 잘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수 투표를 하는데요. 찬성 측이 이기건 반대 측이 이기건 이 승패가 여러분들 점수에 영향은 전혀 주지 않아요. 뭐 찬성 측이 있었어도 반대 측의 친구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다 얘기해서 점수 채점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만점 받습니다. 그런 친구들 역시 여러분들 선배들 많았고요. 그러니까 토론 승패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기 것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역사 시간 전에 자리 배치해 놓기, 이 네 번째인데요. 이건 반장이 주도해서 자리를 배치해 놓으셔야 돼요. 그 자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배열을 찬성 5자리, 반대 5자리 서로 마주보게 놓고요. 방청객들은 이렇게 디귿자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앉거나 쓸 책상을 앞에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스탠드 책상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서서 여러분들 보면서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교탁 있는 이 부분이 칠판이 있는 부분이죠. 이 모양대로 반장들이 꼭 반장 부반장이 합쳐서 친구들과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제주거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채점 기준, 토론을 왜 하는지 유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나요? 그 주제 역시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토론 할 때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과 하나하나 맞춰가고 부족한 부분 채워가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해가고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 배우고요. 그리고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론 준비하고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게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십시다. 안녕.